자, 안녕하세요. 세컨드리스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한번 옮겨봤는데요. 바다가 너무 좋죠? 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그죠? 저 한번 제가 생색을 내보려고 질문을 드려봤어요. 본인이 데리고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근데 너무 좋아요. 저 오자마자 진짜 화면을 안 느껴주실 수 있는데 와, 진짜 너무 풍경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좀 더 이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해가 지금 구름에 가렸는데. 또 이렇게 있는 것도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이어가서 아까 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부업으로 1년에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쵸.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의 연봉을 부업으로 버신 거잖아요. 좀 버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걸 본업으로 번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살았다 라는 느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존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길이 살았다라는 느낌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좀 사업이라는 게 벌릴 때 많이 벌리지만 좀 오르락 내리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력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돈을 못 버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든든하게 4천만 원을 만드셨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4천만 원이나 버셨으면 계속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만두고 다른 걸로 하셨을까요? 일단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시장에 내가 진입을 했을 때 내가 최고로 많이 벌 수 있는 액수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본업에 비해서 그 부업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더 낮았던 거죠. 근데 제 목표치는 높았기 때문에. 목표치는 어느 정도? 꿈은 크니까 말씀드리면은 저는 40살에 건물을 사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진 다 이루신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세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지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 둘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사업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이제 첫 걸음은 이제 내디뎌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보다 이제 그쪽 시장으로 갔을 때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좀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업은 그냥 부업에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부업으로 하셨을 때 그거는 캐파,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게 낮아서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를 택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는 당연히 이때보다 캐파가 훨씬 높겠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 시장성도 앞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생각이 맞았었고, 그래서 이제 후회 없이 본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하던 부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털독이라든지 제 몸에 맞지 않는 이제 신체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정리를 싹 하고 이제 본업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영상 보셨을 때 좀 지나가서 까먹으실 수도 있어서 지금 손 사장님께서 본업을 하려고 기술을 갈고 닦는데 그동안에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타란툴라, 거미를 분양하는 그런 거를 하셨었거든요. 분양 사업을 했었죠. 지금 엄청 잘 나오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촬영할 때도 계속 상담 전화를 계속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전화 이렇게 한 통 하실 때마다 얼마의 수익이 나시는 거죠? 한 통을 할 때마다 얼마의 수익이 난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왜냐면은 전화를 저한테 오셨을 때 고객님들이 무조건 방문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셨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저희 샵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셨을 때 제가 상담을 이제 메리트 있게 잘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뭐 이거는 자화자찬 이런 게 아니라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객님께서 오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님들의 유입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오셔서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저한테 서비스를 받길 원하시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라 그러죠. 그죠. 상세 페이지라고 바꿔서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 전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저는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든 상품인 것처럼 상담을 잘 해드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스마트 스토어 할 때 상세 페이지가 정말 중요하다, 구매 전환은 무조건 상세 페이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강의 중에서 상세 페이지를 사진 한 장으로 하고 그냥 끝내요. 그러면 실제 결과가 어떤가요? 팔리긴 팔려요. 왜냐면 최저가.
아, 최저가라고 그냥 사진 한 장. 진짜 뭐 노동력이라든지 모든 걸 다 최소로 잡고 그죠. 해버렸네요. 다시 마진도 좀 적게 잡고. 그죠.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신 그러려면 업로드를 엄청 많이 해야 돼. 질보단 양으로 가는. 그죠, 양으로 가는 건데, 근데 양으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세 페이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핏 이 상담 전화를 들었어요. 와, 그런데 또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보통 제가 상담 전화를 한다고 치면 손 사장님 또 뷰티 쪽으로 하시니까 비용은 얼마예요? 하고 막 고민하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할 텐데, 손 사장님 그 상담하는 전화를 들으니까 내가 이거를 받고 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뭔가 되게 나도 더 멋있어질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후속 메리트라고 표현을 해요. 후속 메리트. 제가 이거를 하게 됨으로써, 혹은 여러분들로 치면 이 물건을 사게 됨으로써 그 후에 일어나는 메리트들, 예를 들어서 뭐 주변 분들이 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라든지 맞아요. 야 너 이 서비스 어디서 받았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솔직히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주변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공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바꿔서 얘기할게요. 이제 바꿔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저도 과거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바꿔 설명드리면은, 후속 메리트를 고객님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상담을 제가 한 거고, 그 말은 그렇게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 이거 사면은 이런 효과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보기엔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손 사장님 후속 메리트라고 했고, 저는 약간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걸 실현시켜줘야 된다, 소망의 실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뉘앙스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요 후속 메리트, 제 말로는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거,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못하시냐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약간 엉뚱하게 막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구독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후속 메리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비유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헬스 PT예요. 남자분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이거 누구나 알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면 이성들한테 눈에 띄고, 맞아요. 이제 몸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솔직히 많으니까, 완전히 많이 이제 좀 뚱뚱하거나 완전히 마른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근육질의 몸매를 선호를 하시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몸이 이제 좋아지면은 어떤 인생이 시작되는지 메리트를 제시를 하면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거보다는 훨씬 티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성분들 바꿔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성형수술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쵸? 자기 만족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성형수술 후에 이뻐지면은,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외출을 하고 들어올 때마다 번호 한 번씩은 길에서 따인다 라는 이런 후속 메리트. 그러면은 성형수술을 그럼 나도 해볼까? 뭐 이렇게 한번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정말 찰진 비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헬스를 하면 근육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은 근육이 생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탄탄해진 몸매로 더 매력 있어져서, 남성분들은 조금 더 강한 남자, 혹은 이성한테 매력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성한테 관심도 있고, 또 그게 있어요. 또 남성분들은 좀 근자감이 있거든요. 약간 샤워하고 나서 나 좀 잘생겼는지도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충분히 이쁘신 분들도 나 왜 이렇게 생겼지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형을 하고 나면 뭔가 세상이 너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단순히 얼굴에 예뻐진다 그런 게 아니라, 예뻐짐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진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너무 아이템에 조금 포커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손 사장님 계속 연락 온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감탄을 할 정도로 후속 메리트를 잘 살려서 상담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계신 건데, 여러분들도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 약간 목표나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건물을 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건물 같은 거라고 치면 경우의 수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 땅에서 건물 짓는 거, 그리고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게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냥
통틀어서 현금 15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현금 150억이 생기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부터 살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목표를 그렇게 잡긴 했지만 건물을 사는 과정이라든지 방금 남의 땅에 살 건지 내 땅에 살 건지 뭐 그런 거를 질문 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 캐파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목표치를 그렇게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정도까지의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랜들을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는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영역에 가보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두루뭉술하게는 다 그림을 짜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눈앞의 문제에 막 급급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약간 잘 되시는 분들은 약간 러프하게나마 좀 큰 그림을 자주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후속타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큰 그림은 약간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아시겠지만 혼자서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체인 사업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독고다이식으로 그냥 혼자서 이제 아름아름 이제 해나가려고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왜냐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목표치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전략을 좀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브랜딩이 이제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뷰티계 백종원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손사장 거리. 자, 예를 들면 백종원님 같은 경우는 다른 프랜차이저랑 다른 게 뭐냐면, 물론 프랜차이저로 수익을 내긴 하지만 사장님들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나의 노하우를 더 알려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나는 퍼센트 수익을 받고 윈윈하는 그림을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 사장님은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상담 전화를 잘해도 사람들이 찾아서 연락을 오게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로 치면 내가 아무리 매력적인 아이템을 골라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구매를 못 하는 거잖아요. 트래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죠, 어떻게 그죠. 보면은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방문을 시킬 것인가 그죠. 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셔야죠. 왜냐면 플랫폼. 저처럼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소문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네네. 이제 저희도 같은 경우도 주 고객은 다 온라인에서 이제 오십니다. 플랫폼은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그 외에 요즘은 이제 좀 젊은 친구들 타겟팅하는 분들은 이제 틱톡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에 틱톡 그거 뚫어보려고 되게 연구 중이긴 하거든요. 와, 근데 요즘에 진짜 고수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하면은 진짜 돈 벌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해가지고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좀 사업을 하다 보면 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감정도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죽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막 물건을 사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2달 뒤에 오고, 근데 2달 뒤에 오면 약간 그 시즌이 바뀌면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패션도 그렇고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품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템이 물려서 1년 동안 버텨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사실 스마트 스토어 강의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코로나 때 한번 물려본 경험 때문에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손 사장님도 좀 사업을 하다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업은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 번 망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 망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이거. 여러 번 망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망함으로써 이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안 돼서 이랬던 건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제 계속 살을 붙여나가면서 제 실력을 이제 갈고 닦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부분은 그냥 딱 들어도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성공했구나 라든지 저렇기 때문에 저 물건을 많이 사게 됐구나, 이런 게 그냥 보이는 안목이 생겼고, 저 물건은 저렇게 팔아야겠구나, 저기다가 팔아야 됐구나, 이런 게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토대로 이렇게 안 하면 그럼 성공하겠구나, 그죠, 잘 그죠. 되겠구나 해서
실패하는 길을 피해갔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안정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왜냐면 사업은 완전히 안전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약간 좀 많이 망해 보셔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감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사람마다 망하는 이유는 다 다르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약간 손 사장님은 어떤 거를 하시다가 좀 망해 보셨나요? 아까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매출도 잘 내셨었잖아요, 초창기에. 잘 냈었는데 너무 외길만 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예전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세컨드리치님하고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했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이용했던 플랫폼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가 도가 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만 홍보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패션 쪽이면 뭐 쿠팡도 뭐 접근해보고, 뭐 지그재그라는 뭐 에이블리 뭐 이런 좋은 어플들이 많으니까 이런 어플들도 좀 접근을 해보고, 뭐 방법들이 되게 많았었을 텐데 오로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들어올 때 이제 좀 배송 늦어지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현금도 잘 안 돌고 해서 결국에는 접게 됐죠. 당장의 생활고가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전에 하던 일을. 근데 여러분은 그러실 일이 없는 게, 여기 노하우를 이제 알고 계신, 그때 당시에 같이 했었지만 이분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힘든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때 손 사장님이랑 저랑 스마트 스토어를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는 불모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신사임당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강사분들께서 막 유튜브로 노하우를 알려주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가 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같이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하면서 막 생각도 많이 하고, 서로가 서로 스토어한테 되게 도움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업종을 한번 바꿔보게 되신 거고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저만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하더나 전 좀 스마트 스토어랑 모든 게 다 좀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그쵸, 뭐 세상마다 다 똑같습니다. 오면은 이제 영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좀 저렴한 표현을 쓰면은 구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스마트 스토어를 오프라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오프라인을 스마트 스토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소비자의 만족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프라인 장사를 생각하시면 그런 걸 되게 잘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생각하면 잘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소비자가 모니터 너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니터만 보다 보니까 모니터 속 로직, 프로그램 뭐 그런 획기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소비자를 놓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결국에 돈은 소비자들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영업을 되게 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약간 나노미터 단위로 약간 빌드업을 한 느낌이고, 저도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 솔직히 사업은 좀 소비자가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소비자의 마음인데, 소비자가 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물건을 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물건 사세요? 세컨드리치님은 어떤 마음으로 물건을 사세요? 저는 약간 찾는 거 귀찮아서 그냥 1페이지에 있는 거 구매하긴 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런 이제 10분 중에 한두 분 있는 분한테만 물건을 팔 게 아니라 10분이면 최대한 좀 많은 분한테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물건을 고를 때 가성비를 제일 따지는 것 같아요. 가성비란 이제 현재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가성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느끼는 가성비가 좋다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기청정기를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기청정기를 알아보고 있는 여러 타겟층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맞아요. 맘 타겟도 있을 거고, 이제 혼자서 자취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세세하게 타겟층을 나눠서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100%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정말 드물지만 유재석 씨랑 원빈 씨도 안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저도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교집합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이제 공기청정기와 자취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공기청정기와 이제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기청정기의 교집합적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메리트를 제시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좀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좀 세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자꾸 니즈 해가지고 맞아요. 쟤는 왜 자꾸 뻔한 소리 하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니즈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단어를 어떻게 파악하시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의 성과가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저는 뭐든지 다 공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시험 나온다고 한 거 잘 외우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공부하면 그대로 시험 나오면 공부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한 거, 소비자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 그거를 잘 파악하면 당연히 수익이 되는데 말은 쉽죠. 이걸 안다고 저희가 다 100점 맞았냐고요. 그건 아니죠. 아는 것과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맞아.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제가 공기청정기를 무조건 팔 수 있다고 장담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분석하려고 엄청나게 막 시간을 좀 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손 사장님은 소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입장을 이해한다. 주로 이제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맘타겟이다. 그러면은 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맘카페가 되겠죠. 네,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취생이다 하면은 이제 그쵸, 자취생이 모여있는 카페도 있고 자취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저희가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요즘 뭘 좋아하는지, 트렌드는 뭔지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컴퓨터를 팔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해당 커뮤니티의 사이트에 가서 컴퓨터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 평소에 무슨 기기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소비자를 분석하고 그 소비자가 좋아할 아이템을 찾는 거지,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은 반대로 해요. 아이템을 찾고 거기에 소비자에 억지로 이렇게 우겨 넣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안 사고 나는 안 맞는 거에 억지로 우겨 넣으려니까 더 힘들고. 그러니까 대부분들 상세 페이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왜냐면 억지로 이걸 연결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일상을 살고 그것을 왜 하는지부터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스마트 스토어 수익도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해볼게요. 좀 사업을 하실 때 좀 제가 아는 손 사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뭔가 열정적으로 한다? 어떤 차일까요? 약간 열심히는 열심히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저거를 쟁취하려고 약간 그런 느낌? 너무너무 제대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에 대해서. 왜냐면 근데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이제 막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막히면은 그거를 해결할 때까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계속 검색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좀 진짜 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집까지 한 20-3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영상을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영상의 조명이 조금 이상해요. 그럼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맞아요. 그럼 저는 다시 가요. 그게 새벽이어도. 그리고 다시 메이크업 다시 하고 샤워한 상태인데도 메이크업 다시 하고 다시 촬영합니다. 이 정도로 좀 저는 집착이 심해요. 해결할 때까지 좀 잠을 못 자고 항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계속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래요. 저는 그게 뭔가 문제가 되면 그게 몇 년이 되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는 결국에 해내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손 사장님한테 서로 시너지를 주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냥 단순히 노력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왜
그 약간 목표를 쟁취하려는 그 진취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손 사장님의 노하우나 생각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손 사장님이 느끼셨을 때도 단순히 노력만 할 때랑 뭔가 쟁취하려고 약간 집요하게 약간 요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약간 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작정 부딪힌다기보다 최대한 저 길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히는 게 있으면은 혼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다기보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먼저 찾습니다. 전문가 혹은 뭐 관련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찾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의 경험을 먼저 보고,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라고 이런 걸 먼저 찾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없으면은 해외 논문이나 이런 거라도 뒤져서 찾아야죠. 우리나라에 없으면 다른 곳에서 저보다 이제 먼저 이제 길을 닦아놓은 분들의 노하우를 이제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이제 노력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참고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한테 이제 단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정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순간적인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거를 약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순간적으로 확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집중한다라는 말은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은 최대한 좀 그 길로 빨리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손 사장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해결하려고, 쟁취하려고, 그것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파악하려고, 감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노력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하시냐면요, 그냥 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손 사장님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빠른 길은 뭐지? 이거 나는 못하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의 노하우는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열심히만 하시는 분들은 아, 나 10시간 했는데 왜 안 되지? 아, 왜 안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난 이랑 안 맞나 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 손 사장님의 이런 약간 쟁취적이고 열정적인 거를 배우신다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좀 어렵게 해서 어렵게 설명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노력은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좋은 질을 갖기 위해서는 많이 해볼 수밖에 없다. 우선 양이 뒷받침이 돼야만 그 좋은 질을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처음은 모르니까 좀 양적으로 가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사는 게 이분한테 배우는 게 저는 그 시간을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꼭 유료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노하우에 좀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이제 나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오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약간 부업으로 하고 뭐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요즘에 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들 힘들어해요. 지금 사실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너무 직장 생활로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막 도전하려는 약간 그런 신입생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주신 거니까 약간 신입생을 보는 마음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하나는 그냥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탓하면 안 돼요. 현상 탓, 상황 탓, 사람 탓. 내 탓은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피드백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 선택했구나 라든지 내가 애초에 접근을 잘못했구나 라든지 이런 피드백은 좋은데,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탓하면 안 되고, 왜냐면은 지금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 사장님처럼.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막하실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지금 저희가 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행지를 가서 길을 모르면 저희는 이제 인터넷에 가이드가 없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그 여행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듣고 관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기 위한 방법을 빠르게 이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니까
사실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려주실 거예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생각을 하면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느 분야든 천재는 있어요. 뭐 상위 1%를 천재들이 독식하는 건 맞거든요. 사업에서 1%는 대기업들이잖아요. 저희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1,000만 원 버는 게 목표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재능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또 내 탓을 하되 약간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탓을 하는데 내가 못해서 그래 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나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내 탓을 하고 난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잘 될 거고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세상이 너무 재능으로만 돌아간다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분명히 잘 되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 사장님을 붙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진짜 손 사장님 처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손 사장님도 그런데 저는 진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고 손 사장님은 되게 약간 영리하게 센스 있게 탁탁탁탁 치고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요점만 탁탁탁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쟁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은 이번 영상보다 더 좋을 거니까 꼭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본업보다 많이 버는 부업의 첫걸음 세컨드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